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소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한혜린 산림병해충 연구과장님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재선충, 언론에서도 보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생물입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 동물 기생 선충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회충이나 요충들이 바로 대표적인 그 동물 기생 선충인데 식물에도 바로 이와 유사한 식물 기생 선충이 있습니다. 이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에 주로 기생하면서 이제 소나무를 급속하게 말라 죽게 하는 그런 선충의 한 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영상에서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보여주십니까? 네네네. 저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모양이 실처럼 가늘게 생겼고요. 예. 살아 있는 거죠 지금? 예, 살아있는 선충이고 저희가 이제 현미경으로 촬영을 해서 네. 확대를 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길이가 그런데 아주 작아서 완전히 다 자라도 1mm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충이 완전하게 다 자라게 되면 이제 암컷과 수컷으로 구별이 되고요. 양성생식을 이제 하기 때문에 암컷은 산란 알을 낳아서 이제 후대를 이제 생산하는 네. 그런 형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암컷이 산란한 그 알이 이제 부화를 하게 되면 완전히 또 다 자라는 데까지는 불과 3일에서 5일 정도밖에 3일에서 5일. 예,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빠르죠. 그래서 가령 암수 한 쌍이 있다고 했을 때 한 20일 정도만 지나면 그 밀도가 개체수가 20만 마리까지 증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그 증식 속도를 가지고 있는 선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이 소나무 재선충이 생태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소나무 재선충이 살아있는 나무 안에서는 식물의 세포를 양분 삼아서 번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나무가 재선충 감염 때문에 이제 죽게 되면은 고사된다는 거죠. 고사가 되면 예. 그 죽은 나무에서는 더 이상 이제 식물의 이제 세포를 먹이원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때는 곰팡이가 다시 이제 번식을 하게 됩니다. 나무 속에서. 그러면 그 곰팡이들 중에 이제 먹이원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 곰팡이를 양분 삼아서 다시 증식을 할 수가 있어서 죽은 나무에서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일부 선충들만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선충은 그 열악한 환경 조건, 예를 들면 온도가 적합하지 않거나 또 수분이 부족하거나 또 산소가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에 휴면이라는 그 생체 리듬을 스스로 이제 그 전환해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기작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나무 재선충도 주로 나무 속에서 서식을 하고 있지만 또 그 다른 기주로 옮겨갈 때는 또 곤충의 몸을 이제 통해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곤충의 몸을 통해서 이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곤충 몸 속에서 그 휴면 유충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그런 단계로 전환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생존에 유리한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 생존력도 굉장히 아주 강하고 보기만 해도 아까 그 실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징그럽고 그런데 이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와 갖고 되고 또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네, 이 이제 소나무 재선충 병은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병은 아니고요. 발원지는 북미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미요? 예, 캐나다와 이제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인데 사실 그 지역에서는 대부분 소나무들이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피해 사례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이제 유입되기 전에 사실 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일본에서 먼저 발생을 하였는데 일본에서 이제 서식하는 대부분의 소나무 수종들은 굉장히 병에 잘 걸리는 수종이어서 피해가 크게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988년에 이제 88년. 네.
올림픽이 있었던 네, 해죠. 예, 부산의 동래구에서 처음 그 금정산에서 처음 그 발생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때 당시에 그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아마 그 민간인이 그 일본에서 일본산 원숭이를 이제 수입하는 과정에서 목재 케이지가 네. 있었는데 아마 그 목재 케이지가 제선충 감염목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그런 과정에서 국내에는 이제 유입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약 35년이 좀 이제 넘은 기간인데 지금까지 피해목 수는 1,500만 그루 정도가 피해 규모가요? 네, 1,500만 그루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는 사실 좀 늘었다 줄었다를 좀 반복하는 지금 표를 보면 연도별 네, 발생 양상입니다. 현황인데 예. 또 보면은 2013년도, 14년도에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쭉 내려가다가 다시 피해가 최근에 들어와서 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추세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의 그 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위기는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100만 그루가 넘었을 때 이때 2007년도에 137만 그루까지 이제 피해가 늘었고요. 그때 방제를 열심히 해서 저희가 이제 피해목을 줄였는데 다시 2014년도에 218만 그루까지 이제 급증을 한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때 두 번째의 이제 위기 상황에서도 방제 당국과 이제 지자체와 이제 여러 기관들이 열심히 이제 방제를 하는데 힘을 기울여서 2021년도에 31만 봉까지 저희가 피해를 줄이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내려왔어요. 네, 안타깝게도 2022년도부터 살짝 이제 증가 추세로 전환이 되다가 2023년에는 107만 그루까지 지금 다시 또 100만. 다시 100만이 넘은 상황입니다. 이 제선충병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한번 걸리면은 뭐 치료가 안 된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이 소나무 제선충병이 정말 저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감염이 되면 회복이 되지 않고 그 나무가 고사돼서 아주 그것도 단시간에 급격하게 이제 고사돼서 말라 죽게 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치료제에 관한 부분인데 소나무 제선충병은 대부분 저희가 이 병을 인지한 그 순간에 나무가 죽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치료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이 병의 특성상 치료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병의 어떤 그런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방제가 이제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산림 병해충들은 어떤 대상 기주와 이제 병이나 해충이 이제 1대1의 관계에서 가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 제선충 병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제선충이 직접적으로 이제 소나무를 고사시키고 말라 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 소나무 제선충을 몸에 가지고 또 옮겨주는 그 곤충이 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매개충이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충을 매개해서 옮겨주는 곤충이라는 뜻으로 저희가 매개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매개충이 선충을 옮겨줘서 결국 이 병을 이제 확산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소나무 제선충만 이제 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 병을 옮겨주는 이 매개충까지 저희가 함께 이제 방제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기 CG를 보면은 저게 이제 소나무 제선충에 걸렸고 오른쪽 아래가 이제 소나무, 건강한 소나무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예. 솔수염, 하늘소, 뭐 선충 이런 게 이제 매개충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매개충의 이제 그 종류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종의 이름이 솔수염 하늘소입니다. 예. 네. 그러면 저런 것이 매개충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매개충이 사실은 그 생태 사이클에서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은
생태 사이클에서 보게 되면은 이 매개충이 처음에 그 봄에 우화를 해서 나오게 되면 예. 고사목 속에서 선충을 몸에 지닌 채 나오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예, 몸에 지닌 채 나와서 이제 나무를 갉아먹으면서 이제 먹이 섭취를 하는데 그 갉아먹는 과정에서 이제 소나무 네. 재선충을 옮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병이 이제 발생을 해서 소나무가 고사하기까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 네, 네. 방법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계절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그 사이클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봄에 그 매개충이 우화를 합니다. 우화라는 것은 이제 번데기에서 어른 이제 그 벌레요, 어른 그 성충이 되는 그 과정을 우화라고 하게 되는데 우화에서 이 매개충이 이제 나오게 되면 몸속에 선충을 가지고 건강한 나무로 이동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가지를 갉아먹게 됩니다. 갉아먹어. 예, 갉아먹게 되는데 이 갉아먹는 과정에서 이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통해서 곤충 몸속에 있던 선충이 다시 나무 속으로 이동해서 이제 저게 들어가는. 지금 병환 사이클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저걸 좀 저 건강한 소나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네, 한 사이클이 완성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모양이고요. 네. 여름철에 보시면은 이제 어린 가지라고 해서 그렇죠. 제일 위쪽이네요. 예, 이제 저희가 신초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직이 연하기 때문에 네. 매개충이 선호하는 이제 그런 먹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해를 하게 되면 선충이 나무 속으로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그 안에서 밀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나무가 고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고사된 나무는 이 매개충 입장에서는 그 서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 이제 알을 낳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개충이 그 나무에 알을 낳고 그 알이 그 죽은 나무 안에서 이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성장해서 이제 번데기에서 이제 성충 이제 이런 사이클이 완성이 되면서 다시 죽은 나무에서 매개충이 우화에서 나올 때 선충을 가진 채로 확산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매년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표를 보니까 이제 좀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원인은 이제 알았어요. 그럼 정부도 이제 방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감염된 나무는 일단 저희가 치료책이 없고 그렇다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그 피해 감염목, 네. 피해를 받은 그 나무를 그 빨리 찾아서 조기에 찾아서 적기에 방제를 하는 이제 이러한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피해 고사목 안에는 이제 소나무 재선충과 이제 매개충이 함께 들어있는 이제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때 제대로 방제를 하게 되면 이 매개충이 다시 나와서 이제 확산할 수 있는 그 확산의 연결 고리를 이제 네. 차단을 할 수가 있겠죠.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하게 또 이제 예찰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예찰 활동에서 이제 노랑목이 없고 그 제때에 빨리 찾을 수 있어야만 일단 그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바로 이제 방제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지금 자,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피해 고사목을 이렇게 찾았어요. 네네. 그러면 이 피해 고사목을 어떤 식으로 제거하거나 방제하는 방법 이런 건 없나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다시 또 퍼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방제를 이제 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네. 크게 피해 고사목을 방제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요? 네, 대표적으로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훈증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파쇄하는 방법, 이제 소각하는 방법,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훈증은 이제 약질을 훈증제라는 그 약질을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 고사목을 벌채를 한 다음에 이 약을 처리를 하고 이제 밀봉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간혹 산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훈증덤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그 방제를 처리를 한 이제 그런 산물들이 있고요. 이 약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그 고사목 속에 있는 매개충과 선충을 동시에 네. 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제 방제 방법이고, 다만 저희가 이제 약재를 쓰기 때문에 민가나 생활권에서는 이제 사용을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방제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각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불에 태우는 이제 방법이죠. 굉장히 이제 저렴하고 또 깔끔한 방법이기는 한데, 요즘 그 철과 이제 저희가 이제 마찬가지로 산불을 이제 조심하는 그런 철에는 이제 유의를 해야 되고요. 주로 이 소각을 하는 산물들은 저희가 목재로서 그 활용할 이제 계획이 없는 나무들, 좀 불량한 이제 그런 나무들은 저희가 소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산불 우려를 위해서 이렇게 방제를 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이제 진화 차량을 네. 이제 대기하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이 파쇄. 파쇄. 네. 파쇄는 저희가 목재 파쇄기라고 하는 네. 그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이용을 해서 그 벌채목을 최소한 두께가 1.5cm 이하로 아주 작게 이제 잘게 부수어서 방제를 하는 방법인데요. 파쇄 산물로 이제 나오는 이 목재 칩은 다양하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네. 이제 피해 고사목을 땅에 묻어서 매몰하는 방법, 또 그물망을 설치해서 매개충이 이제 그 탈출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방법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재선충에 걸린 고사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그 없애고 이제 방제를 하는데, 건강한 소나무 또 이제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합니까? 네, 피해 고사목을 처리하는 것만큼 저희가 건강한 소나무를 지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이 나무들을 재선충 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 나무 주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그 이제 나무 주사 약재를 겨울철에 이제 주입을 해서 예방을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약재의 성분은 살선충제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선충이 나무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선충을 이제 죽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이제 선충뿐만 아니라 매개충 방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 주사 약재 개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돼서 합재라고 해서 살선충제에 살충제를 혼합해서 이제 사용해서 피해 현장에서 쓰고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이제 약재는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약효 지속 기간은 다양하게 지금 선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년부터 이제 6년까지, 길게는 6년까지 이렇게 길게 약효가 있는 이제 그런 나무 주사 약재들을 골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매개충이 활동하는 이제 봄과 여름철에는 이 매개충 밀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저희가 예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저희가 공중의 약재를 이제 살포하는 방식인데, 드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방제 차량을 이용해서 약재 살포를 하게 되면 그 매개충의 밀도를 저희가 봄과 여름철에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고요. 이제 다만 약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약재를 그 사용할 때에는 행정적으로 상수도원이 있는지, 네. 또 유기농 그 재배 농가가 있는지, 또 양봉 농가가 있는지 등등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절차와 검토를 통해서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재선충에 걸려갖고 피해를 입은 이 나무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관찰을 하고 찾아냅니까? 네, 그 조기 예찰이 또 방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작업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나오는 저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네요. 네, 항공 예찰 방법이 있고요. 항공 예찰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직접 항공기에 이제 탑승을 해서 그 고사목을 찾는 방법이고, 또 드론을 이용해서 또 그보다는 조금 더 작은 면적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가시권 밖에 있는 이제 넓은 지역의 고사목을 예찰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고, 저런 항공 예찰을 통해서는 저희가 누락 지역이 없는지, 피해 고사목을 또 가시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피해 지역들을 확인하는 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지상 예찰의 경우에는 직접 이제 예찰원이 도보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차량을 또 이용해서 다니면서 가시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고사목들을 찾는 방법이고요.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 그 예찰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정밀 예찰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밀 예찰은 직접 그 대상목을 찾아서 가까이 간 다음에 나무에 시료를 채취를 하고, 또 나무의 그 정보들, GPS 위치 정보, 수종, 그다음에 고사된 상태,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QR 코드로 등록을 하는 이제 그런 단계들입니다. 이렇게 예찰을 하면 그 의심되는 나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면 정밀 예찰, 저게 이제 좀 궁금한 게, 소나무가 죽었다고 해서 다 재선충에 걸린 건 아닐 거라고요? 그걸 그렇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방법은 저희도 외관상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산에는 재선충병 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 스트레스에 의해서 죽은 나무들도 또 있고, 또 다른 또 생활권에서는 여러 가지 인공 건축물이나 또 비생물적인 그런 특성으로 죽은 나무들도 있는데요. 재선충병에 이제 감염된 나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외관상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그 원인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의 이제 단계인데, 소나무 재선충병을 진단하는 그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의심이 가는 그 나무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서 소나무 재선충이 분리가 되어서 확인이 되는 경우, 재선충병에 이제 감염이 되었다라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나무 재선충병이 산불, 요즘 이제 산불 이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산불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네, 그 이제 매개충의 습성이 고사된 나무에 이제 산란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불 피해로 인한 이 열애목들, 그 고사목들이 바로 매개충들이 아주 좋아하는 산란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년 동안 그 산불 피해지에서 그 매개충이 솔수염 하늘소의 그 밀도 조사를 한 결과, 이 피해지하고 그 피해지에서의 솔수염 하늘소의 밀도를 비교를 해 보았더니 최대 14배까지 그 밀도가 늘었던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불 피해지는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충의 밀도를 높게 함으로써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에 있는 고사목이라던가 또 그 방제 산물들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또 연료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서로 간에 사실은 서로 간에 안 좋은 좀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좀 전에 이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외국에서도 이 소나무 재선충 사례가 이제 보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이 그 1900년대 초에 일본에서 먼저 이제 발생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그 일본을 통해서 중국에는 1982년도 중국에도 중국에도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비교적 그 최근에는 가장 나중에는 이제 유럽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도 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스페인에서도 2008년도에 보고가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어떤 피해 상황들을 보게 되면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 100년이 지났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제 그런 그 원칙으로 꼭 보호해야 할 이제 그런 이제 속림을 지역에서만 방제 작업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하지만 이제 방제 기술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그 연구가 돼서 현장에도 활용을 되어 왔던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이제 유입되었던 시기가 가장 가까운 이제 국가인데요. 지금까지 그 이제 피해의 그 양을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은 전체 소나무의 한 3%가 소나무 재선충 병으로 인해서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현재도 계속 지금 확산세에 있는 이제 상황이고 또 방제 기술은 그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파쇄 위주의 이제 그런 방제를 하고 있고 보호해야 되는 지역에서는 이제 항공 방제와 나무 주사를 이제 활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포르투갈 경우에는 좀 안타깝기는 한데 1999년에 이제 발생한 이후에 채 10년이 되지 않아서 전국으로 확산이 된 것이 확인이 되어서 실제로 그 박멸에 대한 실패 선언을 2008년도에 하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방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페로몬 트랩을 이용한 이제 매개충 방제라던가 일부 파쇄 정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좀 성공적인 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이제 스페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스페인의 이제 경우에는 2008년도에 국경 지역에서 그 확인이 되었지만 추가적으로 6개 지역이나 더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발생을 했을 때 반경 500m에서 최대 3km까지 과감하게 이제 이 벌채를 함으로써 내륙으로의 추가적인 확산이 지금까지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굉장히 정밀한 예찰 이제 시스템과 이제 과감한 이런 이제 방제 전략이 하나의 성공적인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진짜 말씀을 잘하시네요. 플로리다 출신이라서 뭐 또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자, 시청자 분께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방제 현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업무와 이제 그 다양한 그 현장 상황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유입해 들어와서 몇 번의 위기가 있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저희가 정말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했고 그런 위기들을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 발생한 그 고사목 수를 보면은 한 1,500만 본 정도가 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 16억 그루의 그 소나무에서 비율로 이제 보면은 1%가 채 되지 않는 숫자이기는 하지만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또 경제적 가치나 공익적 가치들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지금 이 소나무들을 소나무 재선충 병으로부터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방제에 대한 많은 이제 노력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많은 격려를 주셔서 그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울러서 또 의심이 이제 가는 그런 나무가 있을 때는 1588-3249 번호로 신고해 주셔서 방제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한혜림 산림병해충 연구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